안녕하세요. Hi everyone. 저는 저스틴 H민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민준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 역할 맡은 공민정입니다. 자리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기 많이 나눠요. 김준효 감독님은 나는 볼이라는 영화로 부국제에서 한국 영화감독조합상에서 감독상 수상하셨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만든 장편 영화고 올해 다시 부산영화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품에 나는 볼이라는 작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잠깐 그 곽진석 배우와 허진아 배우와 그 곽산이라는 애기도 나오길래 아 이것은 감독님의 유니버스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스틴 H. 윈님 같은 경우는 엄브렐라 아카데미로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어제 많이 본 분 같지 않습니까? 이분은 애프터 양에 나오시는 양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묻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고 공민정 배우님은 늘 일단 다른 것으로 알려질 것이지 메소드 연기, 이어지는 땅, 스프린터, 좀비 크러쉬 같은 영화에 쭉 나오는 분이시지만 늘 공민정 배우님의 얼굴을 보면 말하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10개를 알면 8개만 말하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 되게 적절하게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어울린 배우들을 찾아냈는지 특히 저스틴 H. 민님에게 굉장히 많은 걸 기대고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먼저였나 배우가 먼저였나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했어요, 감독님. 네, 배우가 먼저였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네. 네, 이야기가 먼저였던 영화이고요. 이제, 저스틴 민을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때마침 스케줄이 없었고, 그 스케줄을 제가 같이 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공미정 배우도 얘기를 하자면, 이 시나리오를 쓰고, 반대로 나경 캐릭터는 배우를 생각하고 쓴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캐스팅됐던, 제일 처음에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해줬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 공민정 배우님이 아니셨으면 그 뒤에 전개가 굉장히 난데없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계속 뭔가 그 눈빛이 계속 남아 있어서 뭔가를 더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걸까요? 네, 울리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루이치 사카모토의 코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루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지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다가 소통 역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자와 농인의 멜로 영화였는데 이제 이거를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사랑을 모르는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감독이 이제 나이를 올려보면 어때?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장리 고다르 감독님도 그렇고 네덜란드 찰리 부부도 어떤 안락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건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시기에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안락사를 또 생각했던 건 제 친구들 중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내병면 장애인 친구들이랑 술도 자주 먹고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술 먹고 나면 기분이 늘어지고 좋으니까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스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들도 그냥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는 이런 흐르는 여정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게요라고 말하는데 이미 손을 들고 계신 분한테 손을 들면 저희가 마이크가 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돼.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전 저스틴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캐릭터를 보면서 되게 슬픔이 있는데 약간 밝으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경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I think that was actu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the character. So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that up.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most about Minjun is that he never plays the victim. He, despite being adopted, despite having all of these struggles, he looks at everything with the glass half full. There's so much optimism and warmth to him. So I think that was the thing that I really wanted to bring to life. And you know, it was thanks to the 감독님's words that I was able to do that. 네.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요소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민준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피해자 마인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입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잔이 반쯤 비어 있다가 아니라 반 채워져 있다라는 마인드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감독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다른 질문, 네, 손 들고 계신 걸 봤답니다. 앞에서 5번째 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사실 김혜옥 그 배우님의 그 죽음을 사실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생략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이 꼭 필요해, 이 세상이 꼭 필요해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안락사도 안락사지만 죽음에 대해서 조금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에서 어떤 죽는 게 마냥 좋아라고 표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죽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도 생각하고 좋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서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죽음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동의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점 때문에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그래도 춘희가 영화여서 그래도 춘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콘서트장에서 춘희가 모습이 보였지만 저한테는 환상이지만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본 사람이잖아요. 아직 살아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선가 계속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영화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영화 예를 들면 한다면 춘희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영화에서 어떤 그런 판타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나는 보리의 배우들이 나오고 생각하면 다음 영화에는 춘희도 나오고 나는 보리도 나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까만 옷 입으신 분 먼저 받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저스틴 민 배우님이 이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사진가로도 아까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원도에서 한 달 정도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그 강원도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담아내셨는지 그 사진을 이제 포스팅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I did take a lot of photos while I was there. It's a beautiful area. It was my first time in Gangneung, and anytime I wasn't shooting, I was just walking outside alongside the beach. And yeah, maybe I'll post some of them someday. But I also just like to keep them for myself sometimes. But maybe. 네, 사진 많이 찍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강릉은 처음 갔었는데요. 촬영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바다 산책을 했었어요. 언젠가는 포스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가끔씩은 이 사진을 나만의 것으로만 간직하고 싶기도 하니까 모르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저 손을 거의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들고 계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질문하세요. 네, 저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좀 잠겼는데 저스틴 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레이 빅팀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의 특성이 뭔가 긍정적으로 자꾸 보이고 생각하는 그 민준이라는 캐릭터의 긍정성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저스틴 민 배우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또 헤쳐나가는 긍정성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캐릭터와 어떻게 연결해서 연기를 하신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for Minjun, I mean, we don't see his life in Germany. And so it's very important for me that he was raised well with very loving parents in Germany.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hopefully I brought to the character. And obviously I tried to create an entire backstory that you don't see. In terms of how it relates to me, I don't really think I'm like Minjun. I'm not the most optimistic person. I do feel like I can be sad quite a lot. So I think Minjun helped me to tap more into that side of myself. Also, I will say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questions for me, but please ask some questions to the other people on the stage as well. 민준이 독일에서 살았었던 그 삶은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준이 독일에서 아주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잘 보여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민준의 백스토리를 만드는데도 제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민준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낙관적이지도 않고 꽤 자주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준이라는 인물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 저에게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감독님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생략이 됐지만 사실은 춘희와 이제 공민정 배우님이 같이 얘기하시면서 아마도 스위스에 가서 난 무엇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춘희의 결심 과정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떠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의 곁에서 계속 머물거든요. 그 카메라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공민정 배우님밖에 없으세요. 정확히 뭘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많은 생략들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배우님한테 설명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했던가요? 없죠.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두 배우한테도 어떤 충분한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하는 지점이 있고, 나경이 그곳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졸업사를 이제 졸업하는 사람이 된 거죠. 네, 나경은. 근데 이미 그 춘희와 춘희 남편이 결심했을 때 이미 나경은 알고 있었던 가정이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혼자 남은 춘희가 있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나경 캐릭터거든요. 나경밖에 없거든요. 춘희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는 나경 캐릭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민준도 이야기 안에서 어떤 또 다른 가족이나 가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타인의 결정을 그걸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나경의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서 그렇게 하고 한 명이 죽어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경이라는 핵심 인물이 없으면 사실 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은 뭐 말리거나 뭐 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동요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고요히 곁을 계속 지켜요. 네, 그 나경은 어쨌든 춘희의 죽음, 그 안락사 조력사에 대해서 존중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춘희를 누구보다 봐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춘희가 사실 뭐 아프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픈 거는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나경은 매일 뭐 일주일 어쨌든 병원에서 자원활동을 같이 하면서 춘희의 모습을 봤을 거고 춘희가 점점 이제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춘희가 그 조력사를 같이 가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인 인물이라서 제일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위스 조력사는 한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간 그 조력사를 도와준 사람에게 자살 방조죄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은 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춘희의 안전한 죽음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살 방조죄인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고 그 책임을 자살을 도와준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벌을 받지 않거든요. 법의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신고할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까? 이 조력사에 대해서 네,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네, 그것도 한번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른 감정의 층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저희가 화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감독님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받을게요. 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옆에서 네 번째 칸으로 그냥 마이크를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모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중과 그 피아니스트 중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찬입니다. 네, 성찬 친구와의 그런 관계성이나 춘희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나경 네. 진짜 죄송합니다. 나경과의 관계성이나 그런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두 캐릭터의 어쨌든 그런 연관성이나 그런 이전에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민준 같은 캐릭터는 그 주차장에서 만나잖아요, 춘희를. 근데 거기서 말을 걸지 않고 굳이 집으로 들어가서 말을 걸게 된 거에 대한 자세한 설정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배우님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연기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민준의 그 만남은 민준이 계속 피아노의 존재가 있으니까 누구보다 피아노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거를 밖에 방치되어 있는 거를 불안해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고 그런 대화를 때마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두자,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Yeah, actually, when I first read the script, I also thought it was a little weird too. But then I realized, you know, I thought it was weird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is very in line with Korean culture. Because I think we're a lot more shy, we're a lot more 눈치봐 for those things. But you know, for someone from Germany, from someone from Europe, that kind of assertiveness and proactiveness, I think, is much more common, even from people from the States. So it made much more sense to me as I got to know Minjun that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네, 저도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이게 한국 문화랑은 다르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음을 타고 또 눈치도 보는데 말이죠. 하지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비해서도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 민준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점이고 어떤 네, 그 설정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조금 더 뭉뚱그려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핵심이 되는 캐릭터이시고 비밀을 안고 계신 캐릭터인데 조금 더 욕심나지 않으셨어요? 이게 조금 더 힌트가 있어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배우로서 있었을 거고 관객 여러분도 마지막에는 하고 오셨겠지만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힌트였나? 어떻게 근데 갈게 뻔한 사람하고 다리 마사지를 하면서 마스크팩을 저토록 평온하게 하는 밤을 보냈지? 생각하면 배우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확신이 좀 모호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초반에 했었던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과 이제 민준 그리고 성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 중심 서사로 가는데 이제 그 옆에서 곁을 지켜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나경의 드라마도 충분히 있고 영화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냥 저 혼자 알고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몇 개 없는 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미 시나리오는 그렇게 써져 있고 그 안에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나경은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티내지 않지만 굉장히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그 언니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경이한테 어떤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서로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그 옆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네. 나중에 나경 이야기를 한번 써주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나경은 머리로 공감을 해도 이게 사실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죽도록 하고 싶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나경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 영화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정말 극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독님이 골라주세요. 네, 저기 제일 뒤에 계신 손, 네, 제일 힘차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번째 분이십니다. 본인 맞으세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일 한 번 더. 네. 네. 네, 여기 안 계신 그 피아니스트 역할 맡으셨던 배우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잘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피아니스트 역할 하신 분이 실제로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을 캐스팅을 해서 연기를 시키신 건지 아니면은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피아노까지 마스터를 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연기가 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피아노 달인을 만드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조성찬 역할을 한 박대호 배우의 연기가 좋았죠. 네, 그 연기를 일생 처음 한 친구이고요. 평생 피아노를 쳐온 친구이고 지금 현재 한예종 그 학년에서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1학기를 수석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고 여기 엊그저께 오신 분들은 운이 좋았는데 지금 인대가 다쳐가지고 엊그저께 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오늘 좋으셨다면 내일 온다고 하니까 내일 또 영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글을 썼는데 되게 이렇게 지금의 성찬 역할에 피아노를 잘 치는 배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딱 성찬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만난 배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조성찬이라는 게 조성진하고 임윤찬에서 나온 네, 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뻔하죠. 질문 하나 조성진도 좋아하고 임윤찬도 좋아. 합친 거죠, 그냥. 네. 빨리 하나만 더 받을까요? 고르세요. 네, 저스틴이 골라주세요. 제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금? 네, 저기 손 흔들고 계신 분. 네. 네. 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네. 제가 두 번째 보는데도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이 뭘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메뉴는 감독님이 고르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달걀 후라이에 설탕 뿌리는 건 감독님 취향이신지, 그리고 저스틴 배우가 실제로 막걸리를 많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막걸리는 저스틴이 얘기해 줘. 저 원래 막걸리 너무 좋아해요. 근데 촬영하면서 이게 매일 마시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뭐였지? 치맛살. Yeah. But I wanted to make sure that he drank it from a wine glass and that he had a straw because that just felt very Minjun to me. And I just love that he sort of drank it in such a formal way every day. 그런데 저는 민준이 반드시 막걸리를 마시되 와인잔에 빨대로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민준스러우니까요.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매일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멜로였잖아요. 그 멜로에서 전 또 어떤 장애라는 것을 또 이용한다기보다는 활용하고 아무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그 편견을 또 깨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편견을 깨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 장애를 또 이해하려면. 왜냐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주인공이 그 뭐 계란에 뿌려 먹는 게 설탕이거나 그리고 신발을 짝짝이로 신는다거나 어떤 남들과 조금은 일반적인 거와 조금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하는 인물 이야기 설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이가 올렸지만 이거는 같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영화 곳곳에 보면 그 뭐 예를 들면 사이드 미러 블랙에서 화이트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화이트 백미러 사이드 미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계속 장애를 이해할 때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시간 흐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지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네. 관객들을 이만큼 올렸으면 약간의 보복 조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께서 영화 만드셔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좀 더 들어볼까요? I just want to say agai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s you can already tell, I mean, our 감독님 has the purest heart ever, and it was such a joy to work with him. And he has such an emotional openness and sensitivity that made this movie so special and fun to film. And getting to work alongside incredible actresses. Although we only worked for one day together, it was very sad, but I remember when you handed me the keys, and it was just like a small moment, but I just looked into your eyes and I was like, wow, she's very good.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감독님 굉장히 순수한 마음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감수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함께 있었던 시간이 더더욱 즐겁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동료 배우님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공민정 배우님과는 단 하루만 같이 작업을 했었지만 그 열쇠를
건네봤던 그 순간 이제 딱 눈을 마주쳤었는데 그때 와 이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근데 감독님이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매 GV마다 느끼게 되네요. 눈물이 참 많으시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스틴 민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팬이에요. 여기 다 팬분들 많이 오셨죠?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연기를 이렇게 직접 많이 마주하지 못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분명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짜 소중한 거 하나라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복잡해져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저는 지금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어떤 그냥 그렇다더라 마음속으로만 가져주시고요. 저희 이 자리에 또 마트에서 연기를 해주신 우리 엘리 펀디 와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감자 가족들이랑 많이 먹으면 되지 했던 그리고 영화 같이 만들었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쨌든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여정은 또 시작한 것 같으니까 더 계속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저희 GV는 끝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스틴을 사랑한다라고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이 사랑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스틴께서 사인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 어느 쪽 동선으로 사인회를 하면 되나요? 민정 언니도 사인회를 저도 받고 싶긴 해요. 말을 하지. 저희